25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 이민수와 박정우가 우연히 마주쳤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벌어진 이 만남은 결코 반가운 것이 아니었다. 고등학교 시절 둘은 같은 반 친구였지만 그들의 관계는 평등하지 않았다. 정우는 집안이 부유하고 성격도 거칠어서 항상 민수를 아래로 보며 대했다. 반장이었던 정우는 민수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물론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민수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정우가 자신의 집에 불쑥불쑥 찾아와서 부모님 앞에서까지 무례하게 굴었던 일들이었다. 정우는 민수의 어머니가 차려준 음식에 대해서도 험담을 하며 민수를 공부밖에 못하는 바보라고 놀리곤 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민수는 대기업 임원이 되어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고 정우는 사업 실패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카페에서 마주친 정우의 모습은 과거에 당당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민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정우가 어색하게 말을 걸어왔다. 민수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한 이 만남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민수는 알 수 없었다. 시간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지만 과거의 기억만은 여전히 선명했다. 민수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IT 플랫폼 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금이 부족했던 그에게 정우가 먼저 투자를 제안했다. 8억 원이라는 거액이었지만 정우는 옛 친구니까 도와주는 것이라며 선뜻 내밀었다. 하지만 투자금을 받은 후 정우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매주 사무실에 찾아와서는 사업 진행 상황을 캐묻고 직원들 앞에서 민수를 다그쳤다. 내 돈으로 놀고 있는 건 아니지? 같은 말로 모독하기도 했다. 정우야, 계약서에도 분명히 6개월 유예기간이라고 되어 있잖아. 계약서가 뭐가 중요해? 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정우는 목소리를 높였다. 8억 원 전액을 이번 달 안에 갚지 못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 민수는 절망적이었다. 초기 개발비와 운영자금으로 상당 부분을 써버린 상황에서 남은 돈마저 암호화폐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본 터였다. 당초 예상했던 수익은 물 건너갔고 회수할 수 있는 현금은 2억 원 정도가 전부였다. 25년 전 고등학교 때처럼 또 나를 짓밟으려는 거구나. 민수는 속으로 분노했다. 정우는 여전히 과거와 똑같았다.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민수를 다시 지배할 수단을 얻은 것처럼 행동했다. 사무실에 홀로 남은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번만큼은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회사 근처 횟집에서 만난 자리였다. 정우는 소주를 연거푸 따라 마시며 민수에게 독서를 퍼부었다. 야, 이민수. 너 정말 한심하다. 8억이나 받아놓고 2억밖에 못 갚겠다고? 정우는 비웃었다. 네 와이프 예쁘던데 그 여자라도 담보로 잡을까?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가족에 대한 언급은 선을 넘는 것이었다. 아니면 내 딸이 다니는 학원비라도 끊어서 돈 만들어. 어차피 너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 별 볼 일 없을 거야. 그 순간 민수의 이성이 끊어졌다.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스테인리스 펜을 꺼내 정우의 목 부위를 찔렀다. 정우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목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다. 우발적이었습니다. 그냥 화가 나서. 민수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하지만 며칠 후 공개된 횟집 CCTV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민수가 정우와 만나기 30분 전 근처 문구점에서 날카로운 금속펜을 구매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또한 식당에 들어가기 직전 화장실에서 펜의 끝을 더욱 날카롭게 갈고 있는 장면까지 포착되었다. 검찰은 이를 명백한 계획 범죄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급소를 정확히 노린 것으로 보아 살인 의도가 명확합니다. 담당 검사는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민수는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고 25년간 쌓인 원한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졌다. 구치소 조사실에서 민수는 새로운 진술을 내놓았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정우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심리적 트라우마가 축적되어 있던 상황에서
그가 또다시 저를 모욕하니까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변호사가 준비해준 각본처럼 들렸다. 민수는 자신이 학교폭력 피해자였으며 이번 사건은 그 후유증으로 인한 일시적 정신장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의 반박은 신속했다. 같은 반 동창 15명을 대상으로 한 증언 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민수의 주장은 완전히 무너졌다. 박정우가 이민수를 괴롭혔다? 말도 안 돼요. 당시 반장이었던 최현진이 증언했다. 둘이 그냥 평범한 친구였어요. 오히려 민수가 성적도 좋고 선생님들한테 인정받는 학생이었는데 또 다른 동창 한소영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정우가 좀 활발하긴 했지만 누구를 괴롭힌 적은 없어요. 민수랑도 자주 같이 다녔고요. 졸업 때까지 큰 문제 없이 지냈어요. 결정적이었던 것은 당시 담임교사 김 선생의 증언이었다. 2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학교폭력 사건들을 많이 봐왔는데 그 두 학생 사이에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검찰은 냉정하게 결론지었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는 학교폭력 트라우마가 아니라 8억 원의 투자금 회수 압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금전적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합니다. 민수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정당방위 주장마저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사건 발생 후 민수의 행동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정우가 쓰러진 후에도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태연하게 피워 물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CCTV에는 이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다. 119에 신고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급한 연락부터 했어요. 수사관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통화 기록을 보니 먼저 회계사에게 전화해서 투자금 관련 서류를 숨기라고 지시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민수가 사건 직후 정우의 핸드폰을 몰래 가져가려 했다는 점이었다. 투자 계약과 관련된 카톡 대화 내역을 지우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이미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라 실패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냉혹했다.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허위 진술로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 범죄의 증거입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형량은 무기징역이었다. 당초 검찰이 구형했던 사형은 피했지만 민수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게 되었다. 정우의 부인은 법정에서 오열했다. 남편이 돈 때문에 죽어야 했나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25년 만에 재회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비극으로 끝났다. 한때는 함께 꿈을 이야기하던 고등학교 친구 사이였지만 결국 탐욕과 배신이 모든 것을 파괴했다. 남겨진 가족들만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되묻게 하는 씁쓸한 결말이었다.